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쇼맨십이 있는 대통령이다 라고 말입니다. 관세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미국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고칠 수 있는 엄청난 이득이 아닌 미국민들과 미국 지지층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줬다. 다이렉트로 바로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즉 퍼포먼스다라는 거죠. 미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관세 유예를 지금 발표합니다. 여기에 중국은 제외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했을 때 중국만 확실히 길들이고 고립시키면 미국의 패권 당분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유럽연합은 중국처럼 엄청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지만 나토가 있기 때문에 중국처럼 막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미국의 압박에 알아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체급입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유예의 원인으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당연히 금리 안정을 했다, 어쩔 수 없이 유예를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관세 유예가 발생이 되니 당연히 코스피부터 다양한 나라들의 주식이 상승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 관세 전쟁이 극단적인 파멸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증명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이번 관세 유예 원인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현 상황에서 했는데, 미국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미국의 국채 금리 컨트롤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추진을 했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죠. 기사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미국이 급등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중국이 팔았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된 9일 자정 직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치솟았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하더라도 4.1% 수준인데 주말 6일에 3.8%까지 내려갔다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서 10년물은 4.3, 30년물은 4.6까지 떨어졌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 국채 가격 하락을 한 거죠. 매도세가 급증했다라는 거고, 시장에 국채를 팔겠다라는 사람이 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금리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헤지펀드나 마진콜 압박을 받으면서 국채를 대량 매도한 게 원인으로 생각을 하며, 또 중국의 미 국채 매도 원인도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죠. 참고로 중국은 조만간 말씀 또 드리겠지만 미 국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진짜 많이 팔아서 좀 몸집이 줄어든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면 연간 국채 이자만 1657조 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금리에 주목하는 건 재정 적자 때문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방부채 규모가 35조 4,600억 달러, 5경 1860조 원, 엄청나죠. 국내 총생산 대비 124%다. 2024년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 국채 이자로만 1조 1330억 달러 1657조를 지불했다라면서 이자 비용에 허덕이는 미국 입장에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내세워서 공무원 감축 등으로 재정 여력을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용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 기사의 그럼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세계 질서를 다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90일 관세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강한 수를 쓰고 있는데 이걸 그냥 철회하거나 멈추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나 리더십 위험을 받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죠. 미국의 국채금리. 국가 부채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국채금리의 이 추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년 국가 부채 한도 증액으로 미 의회에서 씨름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정례화가 된 수준이에요. 이 말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미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지금 이 힘으로도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채가 제로금리면 정말 좋은데 금리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큰 금액이다, 부채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신경을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 금리가 지금 5%를 막 흔들고 있으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채금리가 지금 전 세계의 이목,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버렸어요. 원래는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 언론들이 떠들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라는 거는 국채금리를 과거처럼 연준이 이제 대놓고 조작하거나 조율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졌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해결 방안을 우리는 또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 문제를 무언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카드, 퍼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어떤 퍼즐을 지금 생각하고 있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미국 부채 엄청난 규모를 줄이겠다, 노력하겠다라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게 일론 머스크와 미국 정부 효율부가 미국 공무원들을 많이 대규모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인건비보다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고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더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걸 퍼포먼스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원래 경제, 교과서 위주대로의 이야기라면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시 새롭게 늘어나고 또 생산이 되면서 세금 내주고 제조업도 살아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경제가 더 발전돼서 부채를 경감시키는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제조업들을 다 뺏기고 현재 멈춰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 기업들에게 이제 압박을 가해서 본국에 미국 내에 기업을 설치하고 고용하고 임금을 넉넉히 주라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걸로도 국가 부채를 해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너무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러면 또 교과서 위주대로의 이야기라면 당연히 씀씀이를 줄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에서 또 정부 예산을 대놓고 삭감을 많이 해버리면 당연히 민심이 요동치고 미국의 중간선거나 지지층에 등 돌릴 수밖에 없는 또 요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용납이 안 되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미 연준을 자꾸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되면 이제 미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뭘 이야기하고 싶어 하냐? 미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다시 양적 완화를 해라 라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 국채를 대규모로 연준이 매입해서 국채 금리를 강제적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또 기준금리 인하만 하면 사람들의 심리, 상황에 의해서 국채 시장 금리는 지금 연준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어요. 양적 완화, 강제적인 조치가 가야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채 금리가 딱 떨어진다,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애매한 상황은 과거에 08년도 서브프라임 때는 이걸 대놓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인플레가 아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양적 완화를 할 때에는 다양한 눈속임을 이용해서 인플레를 또 최대한 언론을 통해서 막아내면서 미국이 찍어 놓았던 그 대규모의 유동성을 세계 다양한 나라들이 나눠 가지면서 또 모든 나라들이 현 금융 시스템을 당연히 각자의 이익이 있으니 금융 시스템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난리가 났고 코로나가 지났지만 아직도 인플레가 미국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관세 압박으로 지금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규모 유동성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게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인플레가 확 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90일 이후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관세 전쟁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얻어내기 위한 이익을 강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가하는 거고 관세를 대규모로 해버리면 미국 내 인플레가 엄청나게 작동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퍼포먼스를 해버린 상황이니 말을 확 뒤집기에는 좀 애매하니 그나마 이용한 명분이 미 국채 금리 급등이다. 제가 여기에서 좀 더 주장하고 싶은 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채 금리 컨트롤, 미 연준과 08년 이후 미친 듯이 하는 그 컨트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 속에 이런 대규모 포커스를 집중받는 관세 전쟁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포커스가 현재 미국채 금리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위주대로의 이야기라면 씀씀이를 정부의 예산을 줄이거나 부채를 갚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그게 어렵다. 그럼 남는 카드, 퍼즐은 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했었던 양적 완화를 다시 대규모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채금리가 아예 이제 컨트롤이 안 될 경우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같이 동시에 돼야 시장금리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과거와 다른 점은 인플레가 지금 아직 미국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괜히 인플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했다가는 난리가 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를 이제 잡기 위해서는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대규모 유동성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를 잡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이 만든 유동성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08년 서브프라임 때 너무 모든 나라들이 놀래서 협조적으로 막 기구를 만들고 막 G20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의 유동성을 가져가 줬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관세로 압박을 통한 이제 강요인데 이게 어디까지 먹힐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